네, 안녕하십니까. 정치 삼국지 인물편 벌써 제 4탄입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의 냉철의 아이콘 샤크 상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조사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양의 데이터가 모였기 때문에 큰 사건을 위주로 설명을 해도 약 10분이 예상됩니다. 다시 좋은 것만, 큰 사건만 그 중에 모아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김민석은 경주 김씨입니다. 15대, 16대, 그리고 쭉 쉬다가 21대, 22대 해서 총 4선 현역 의원입니다. 정치 경력은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지역구는 서울 영등포구 을입니다. 1964년 5월 29일생, 현재 60세입니다. 본적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그러니까 완전 서울 사람입니다. 현재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33평 기준으로 26억대니까는 뭐 정치생활 오래 했으니까 부자입니다. 패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본 유학 시절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분 다 한국인입니다. 김민석 의원은 신강국민학교 오산중 숭실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2년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는 1985년도에요. 82학번이지만은 85년도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당선돼 전국 대학생 총학생회 연합체, 즉 전학연회 의장으로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습니다. 19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및 삼민투 사건의 배후 조종 혐의를 받아서 5년 6개월의 실형을 받지만은 3년간의 복역을 하고 1988년에 사면 출소됩니다. 그의 결혼 이야기가 좀 재밌습니다. 1993년도에요. 서울대 동창인 KBS 김자영 아나운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신문에서는 운동권과 제도권의 결합, 한국의 케네디와 재클린의 커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2월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개인사니까 여기서 패스. 그리고 2019년 12월 12일 같은 교회, 즉 신길교회에 다니는 이태린 씨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형제들을 간단하게 보면은 큰형 김민웅 목사는 월간 말지의 기자로서 조국 백서 추진위원장을 지냈고요. 둘째 형님은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일찍 사망합니다.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자, 김민석에 대한 정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김민석은요, 그 사회생활을 정치로 시작해서 정치인으로 생을 마감한 김영삼 전 대통령과 매우 유사합니다. 무슨 말이냐? 정계 입문 자체가 매우 빨랐다는 겁니다. 매우 이른 나이에 정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김민석 의원의 굵직굵직한 사건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뭐니 해도 김민석 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김민석과 정몽준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입니다. 김민석 개인 정치사에서도 가장 큰 이슈거리입니다.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노무현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2002년 10월 17일 갑자기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몽준 캠프로 이적하면서 파장을 일으켰고, 그때 얻은 별명이 철새 정치인의 김민세였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은요, 노무현 17%, 정몽준, 이해창 30%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당시에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나와서 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노무현 후보가 계속 그 단일화를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해창을 당선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신념 하나로 정몽준 캠프에 들어가서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 단일화를 만들고 나서 민주당에 복당하겠다라는 그 생각이겠다고 합니다. 일단 그의 생각이니까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일화 이후에는 왜 돌아오지 않았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단일화 이후에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대선이 끝나면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뭐 그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정치적 인생은 나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입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5년 6개월인가요? 결론적으로는 5년의 피선거권이 상실이 되고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받았지만은 2심에서는 벌금 600만 원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2009년도에 김민석 의원의 그 지인으로부터 정치자금 7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당시 검사가 누구였냐? 윤곽근 검사의 구속영장을 그 당시에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사로 피신해가지고 저항해서 그 집행을 막아섰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상당히 좀 이렇게 큰 걸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김민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계엄 발언입니다. 계엄 발언,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간이죠. 계엄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24년 8월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발탁 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충암고등학교 이인영이 아시죠? 이인영 방첩사령관 충암고등학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때 국회에서 폭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야 정쟁에 아주 큰 비하로 근거 없는 국기문란이다.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24년 12월 3일 윤석열 바보가 정말로 계엄령을 선포를 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민주당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의원과 함께 현재 재평가를 받고 있으며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 그 다음에 찍새, 괜히 미운 진중권 또한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김민석이 옳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자, 이제 김민석 의원에 대한 총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요. 김민석 의원은 누가 말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논리꾼이며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입니다. 정확한 상황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강력한 민주당 차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거를 지금보다 더 큰 야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중도의 외연 확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김민석 의원도 조기 대선 후에는 자신의 스탠스를 정확히 한다면은 분명히 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 김민석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오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젠틀맨